생각이라는 본능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삶.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지르고 로봇이 일상의 풍경이 된 최첨단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각자의 생존을 도모하는 탈세계화와 나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초개인화가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빠르게 변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불안과 고집에 갇혀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로버트 그린은 그에 져서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인간이 이성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80% 이상의 본능과 무의식적 욕구에 지배받는 동물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우리 뇌는 수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생존하던 그 설계도 그대로 현대의 복잡한 시스템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연상과 그 밑바닥에 숨겨진 생각의 본능이라는 비밀들을 가장 쉬운 증상부터 본질적인 해법의 순서로 가만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본능 하나, 생각은 절대로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습관적으로 후회합니다. 아, 몇 달 전 그 주식을 사지 말걸. 혹은 그때 그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질책하죠. 하지만 이것은 생각의 시간차 공격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 보십시오. 과거의 그 시점과 지금은 시간이 지났고 환경도 데이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상태에서 과거의 결정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연산입니다. 그 당시에 당신은 당신이 가진 정보, 자금 상태, 주변 환경,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최선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100%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신의 영역에 도전한단 말입니까? 주가 차트가 몇 달 뒤에 급등할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때의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미래의 데이터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당신은 절대로 지금 후회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평소 가던 3차선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고가 난 직후에 우리는 바보같이 2차선으로 비어 있었는데 왜 하필 3차선으로 가서 이 고생일까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기 직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당신이 사고가 날 것을 1%라도 예상했겠습니까? 만약 예상했다면 당신은 절대로 3차선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사고가 나기 전에 당신은 3차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최선이라고 판단했기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지금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이 내린 결정을 시기적으로 뒤에짜 맞춰서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탓을 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후회하는 시점의 환경과 시각이 과연 그 일을 저지른 시점과 일치하는지를 말입니다. 1초라도 지나면 우리는 이미 1초 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은 기억이라는 데이터 때문에 마치 시간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과거의 나를 고문합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매 순간 당신의 능력이 닿는 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과정의 최선까지 부정하지 마십시오. 본능 2. 이미 알고 옳다고 믿는 정보를 우선시합니다. 이렇게 후회라는 망상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왜 우리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기존의 생각에 매달리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정보들이 이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기존의 체계를 변형시키거나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익숙한 길로만 가려는 생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이를 시스템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처럼 간주하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게 쉽사리 정보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합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해도 하드웨어의 흔적이나 서버의 로그 기록이 남듯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하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미지는 무의식에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고통스러운 정보가 들어오면 과거에 충돌했던 기억을 소생시켜 우리를 쏘스라치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새롭고 신선한 정보라 하더라도 우리 생각의 가장 기본 법칙은 먼저 들어온 정보가 항상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로그인한 정보가 관리자 권한을 쥐고 있는 기득권자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내가 보던 것만 계속 보여주며 나만의 세계인 필터 버블을 만들듯 우리 생각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자극에 반발하며 충돌을 일으킵니다. 또한 생각은 정보가 유용한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내 기존 데이터와 친한가 아닌가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가 기존 생각과 다르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인식합니다. 저 정보는 틀렸어 라고 선언해야만 내 기존 생각이 합리화되고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기득권 유지 속성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실제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충돌하면 뇌라는 중앙처리 장치는 엄청난 열량을 소비하며 과부하가 걸립니다. 뇌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신체 각 기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자연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뇌의 명령에 의해 신체 기관이 발열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거나 복잡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기억은 모두 이 시스템 전쟁의 결과입니다. 본능 셋, 생각이 시작되면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지키려는 텃세가 강한 와중에 생각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어떤 행위를 하는 도중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겪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인 쇼츠나 릴스에 빠져 있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내가 지금 1시간째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상 속의 정보와 그에 반응하는 감정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비로소 자각이 찾아옵니다. 하는 동안에는 나를 모르고 행위가 멈춘 찰나의 시차가 생겨야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거나 운전 중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화라는 데이터만 가득합니다. 눈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나간 생각은 이미 저장되어 나중에 찾아볼 수 있지만 생각이 한창 진행될 때는 진행되는 생각과 그것을 보는 생각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어떤 행위가 끝나야 비로소 판단하고 후회를 시작합니다. 절대로 그 순간에는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생각의 속성입니다. 본능 넷, 생각은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 핑계를 만듭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의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은 절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최악인데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싫어서 죽을 것 같고 숨조차 쉬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하면 우리 본능은 자식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을 핑계 삼아 머물고 있다면 생각은 이미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것입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떠났을 때 마주할 경제적 결핍이나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가 지금의 지옥보다 더 크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두렵거나 적어도 그 선택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한 봉사조차 그 속에는 보람이나 자기만족 혹은 비난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이라면 인간은 즉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교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 싫은데도 계속하고 있다면 외부적인 조건이나 핑계를 잠시 내려놓고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반드시 그 일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에 대한 핑계는 그야말로 핑계일 뿐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 하면서도 못 끊는 것 역시 생각 깊은 곳에서는 담배가 주는 매력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본능이 내린 계산 결과를 투명하게 인정하면 하기 싫었던 일은 비로소 내가 감당해야 할 과업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능 5. 아무리 거부해도 어쩔 수 없을 때만 수용합니다. 이처럼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생각도 결국 굴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탈출구가 막히고 오직 한 길만 남았을 때입니다. 생각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만
꼬리를 내립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고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것이라는 탈출구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벌판에서 넘어지면 아이는 결국 스스로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뇌는 즉시 생존 모드로 전환하여 고집을 꺾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끊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말로만 끊고 싶다고 외치는 것은 아직 생각 속에 피워야 할 핑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어야 할 절실한 데이터들을 뇌에 계속해서 주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정보가 임계점을 넘어 기존의 습관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끊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절벽 끝에 감각이 찾아오면 그제야 생각은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항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겪는 슬픔도 사실은 사건을 데이터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의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더 이상 거부해봤자 소용없다는 진실 앞에 서고 생각은 무릎을 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어쩔 수 없음을 남들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자신의 고집을 일찍 내려놓는 사람은 번뇌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본능 6. 존재감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왜 생각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들쑤시는지 그 본질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생각은 뇌라는 하드웨어와 인연이 만나 잠시 일어난 현상일 뿐이며 그 정보는 모두 과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은 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사라질까 두려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하고 문제를 만들어 자신을 건드려 주길 원합니다. 생각은 칭찬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반응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면 매우 불안해하며 차라리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며 자신을 쥐어짜기도 합니다. 비난이라도 받아야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농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이 저 혼자 뭐라고 떠들든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악플러를 무시하면 결국 사라지듯 우리의 생각도 반응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사용 가치가 사라진 데이터처럼 종래에는 힘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옛 선사들은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했습니다. 장대 끝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디뎌 떨어져 죽으라는 말은 기존의 망상과 죽은 생각들을 떨어뜨려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깨달음이라는 진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뀌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지식으로 만든 잣대를 가지고 매 순간 변하는 현재를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따지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르마리이며 죽은 말인 사구입니다. 활구, 포주를 쥔다는 것은 어떤 고정된 정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고집을 부리는지 스스로의 마음에 비추어 보십시오. 과거의 데이터에 휘둘리는 좀비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매 순간 새롭게 흐르는 살아있는 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생각의 감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멀게 하기도 하는 생각이라는 시스템의 6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한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은 당신 자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돌아가는 고집스러운 소프트웨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의 여정을 요약하고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 생각은 6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은 언제나 그 순간의 최선을 선택합니다. 후회는 시간이 흐른 뒤 바뀐 환경에서 내리는 망상일 뿐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생각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우선시하며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내 세계관을 위협할 때 느껴지는 통증은 뇌라는 중앙 처리 장치가 과부하를 겪으며 내보내는 발열 현상, 즉 번뇌의 신호입니다. 셋째, 생각은 진행 중일 때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 화를 내거나 몰입하는 순간에는 나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찰나의 시차가 생겨야 비로소 자각이 찾아온다는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생각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는 핑계 뒤에는 사실 지금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변화의 두려움보다 낫다는 비겁하고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다섯째, 생각은 아무리 거부해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만 항복합니다. 탈출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핑계를 대며 도망가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 비로소 고집을 꺾고 현실을 수용합니다. 여섯째, 생각은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까 두려워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비난하며 자극을 원합니다. 생각은 반응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이제 생각의 본능에 지배받던 고통을 덜고 제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매일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전해드립니다. 이 가이드는 당신의 생각을 억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속성을 이용해 평온에 닿는 방법입니다. 1. 몸의 반응을 시스템 신호로 읽으십시오. 누군가와 논쟁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열이 오른다면 그것을 기분 나쁜 감정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안의 낡은 데이터가 업데이트를 거부하며 CPU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하십시오. 몸의 반응을 데이터로 이해하는 순간 감정의 파도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라는 무한 루프를 강제 종료하십시오. 지나간 선택에 대해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 정보와 환경 속에서 100% 최선을 다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을 거라는 결과 편향의 망상을 버리고 과거의 나를 현재의 잣대로 고문하는 짓을 멈추십시오. 세 번째, 비겁한 이득을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외로움에 대한 공포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안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내 안에 본능이 내린 계산 결과를 투명하게 인정하면 피해자라는 핑계 뒤에 숨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4. 생각의 먹이인 반응을 끊으십시오. 생각이 비난이나 불안을 가져와 당신을 건드릴 때 그에 대꾸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이 저 혼자 떠들게 내버려 두십시오. 마치 길가의 소음처럼 방치하는 것입니다. 반응이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생각은 결국 사용 가치가 사라진 데이터처럼 폐기되어 죽게 됩니다. 5. 죽은 말을 버리고 살아있는 삶을 사십시오. 과거의 지식과 편견이라는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래야 해 라는 고정된 관념은 이미 죽은 생각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흐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어떠한 정답에도 머물지 않고 매 순간 깨어있는 감각으로 현재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은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빠서도 아니고 세상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생각의 속성에 휘둘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 80%는 동물적인 생존과 기득권을 위해 작동하지만 나머지 20%의 이성으로 그 본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부리는 마술의 원리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부리는 고집과 계산을 현상 그대로 객관화하여 바라볼 때 당신은 비로소 생각의 하수인이 아닌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데이터에 매달려 현재를 낭비하는 짓을 멈추십시오.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여 낡은 망상을 떨어뜨리고 살아있는 지혜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